자, 이어서 증권사 실전투자대회 우승, 그리고 강한 녀석들 2기 우승, 예, 신상원 전문가입니다. 전문가님 안녕하십니까? 네, 안녕하세요. 신상원입니다, 앵커님. 네, 한 이틀 그야말로 좀 죽을 쓰더니 지금에 좀 살아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이런 기세를 계속 탔으면 좋겠는데요. 오전장 어떻게 보셨습니까? 네, 오전장. 그나마 다행인 것 같아요. 오전장도 아침에 초반에는 뭐 다들 아시겠지만 또 불안하게 시작을 했었어요. 뭐 미국 시장도 좀 혼조세로 마감을 하고 또 아침에 이제 초반에는 우리도 뭐 기간 살면서 이렇게 됐는데 아침에 지금 뭐 보면은 아침에 여기 매도들, 기관들이 이제 매도가 계속 남아있다 이렇게 얘기들이 나오고 있지만 아침에는 한 2천억 정도 한 매도가 잡힐 것처럼 되더니 지금 좀 줄어들었습니다. 기관들 매도가 줄어든 것도 있고 외국인들이 우리 외국인 형님들이 1,500억, 오전에 1,500억이 이렇게 들어오는 거 드문. 최근 흐름에서는 특히 12월에 보면은 주르륵 계속 내렸잖아요. 그때 이후로 좀 이렇게 좀 간만에 좀 활기 있게 강하게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. 역시 우리 시장은 이 외국인들이 좀 좌우한다라고 하는 좀 이게 안타깝지만 어쩔 수 없는 현실인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지수도 반등을 좀 하고 있는데 9월 말에 이 저점을 좀 위협을 하다가 그래도 어제 좀 끌어올리면서 마감을 했어요. 근데 지금 우리 지수가 보면 기업들의 이익들이 이익 예상들이 다 하회를 하고 있어도 2150 정도를 저점으로 좀 보는 그런 이론적인 그런 숫자로 뭐 표현하면 좀 그런 부분이 있는데 다행히 지금 외국인들이 좀 들어오면서 이렇게 살아나고 있습니다. 지금 이 양봉이 이렇게 좀 보이고 있는데 일단은 다행이긴 하지만 외국인들이 삼성전자를 너무 많이 사는 것 같아요. 그 오전장에 좀 핵심은 오늘은 삼성전자 같습니다. 한 3% 올랐는데 거의 30% 오른 느낌이 드는 그 삼성전자인 것 같고 또 아침에 이제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아침에 이 변동성이 너무 심하게 요즘에 오는 그 초반 장입니다. 그래서 이 변동성이 계속 나오는데 이 변동성이 확대되는 거는 불가피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. 근데 이런 흐름 때문에 계속 내렸다고 해서 아침에 좀 출렁하면은 우리가 이제 다들 좀 찔끔찔끔 이렇게 좀 겁을 먹잖아요. 근데 여기에서 지치지 마시라는 말씀을 한번 드릴 수가 있겠고요. 그 다음에 낙폭 과대 섹터들이 좀 있습니다. 마침 또 삼성전자 외국인 이렇게 들어오면서 지금 이 반등이 강하게 이어진다면 이제 하락을 멈추고 이제 또 위를 향해서 또 볼 수 있는 계기가 될 텐데 여기서는 좀 낙폭 과대 섹터를 좀 보시되 불확실성이 너무 많으니까 좀 신중한 접근 그리고 어제 그리고 그제도 말씀드렸지만 눈높이는 조금 낮게 해서 우리가 이익을 좀 실현을 할 때는 조금 빠르게 나눠서 좀 대응을 할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. 또 오전장에 좀 중국 관련 얘기를 잠깐 추가로 드리자면 중국 모멘텀은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 그리고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리오프닝 그 입국 제한을 한다고 해서 너무 겁먹지 않고 그 종목에 대한 겁입니다. 그걸 겁먹지 않아도 된다는 거는 증명되고 있는 것 같아요. 엉망진창 위드 코로나라고 제가 작년에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보면은 갑자기 확진자 수가 감소하고 이러는 것들 이거 믿을 수는 없지만 어쨌든 우격 다짐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. 8일 날부터 이제 국제 완전히 철폐한다고 하는데 우리는 종목으로만 대응하면 됩니다. 그리고 일상에서는 코로나는 스스로 조심하면 되지 않을까 이런 관점에서 오전 시장을 좀 봤습니다. 네, 전 전문가님하고 같이 방송을 시작하면서 좋은 게 뭐냐면, 이 시장이 막 떨어졌었을 때는 같이 좀 좌절을 하고 있거든요. 그리고 이렇게 시장이 좀 살아날 것 같으면 같이 들뜨는, 약간 양극단으로 치닫는데 항상 무게를 잡아주시는 것 같습니다. 자, 오늘 살짝 눌러주시네요. 자, 그렇다면 오후장 전략 어떻게 할까요? 네, 오후장에는 일단은 삼성전자를 보면서, 삼성전자 사라는 얘기는 아닙니다. 삼성전자를 한번 보면서 이 지금 수급들이 좀 들어오고 있는데, 너무 많이 이쪽으로만 몰리는 것 같아요. 근데 오늘 외국인들이 오전에 들어온 게 한 1,500억 정도 되는데 삼성전자에 벌써 거의 한 1,000억이 쏠리는 것 같아요. 근데 이게 흐름이 좀 이어지기를 좀 바라면 될 것 같아요. 마침 어제 반도체 관련 정책 얘기도 나오면서 어제 이제 제가 관심 갖고 볼 종목들 중에 네오셈이라든가 이런 종목들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런 애들이 동조 효과로 올라옵니다. 나비 효과라고도 하고 전이 효과라고도 할 수도 있는데 이런 종목들 한번 살펴볼 것 같고 또 특이사항으로 좀 중요하게 좀 볼 거는 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가
다 아시겠지만 이렇게 삼성전자를 이제 아예 제3자 배정하면서 삼성전자가 여기에 한 590억 정도 지분 투자를 했잖아요. 그러니까 이러면서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강하게 치고 올라갔습니다. 오늘도 좀 강세를 보이는데 여기 쫓아가지 마세요. 여기 쫓아갔다가 불나방됩니다. 그러니까 쫓아가지 마시고 대신 뭘 봐야 되냐면 이게 하나의 섹터에 지금 들어있는 거잖아요. 로봇주에 이제 뭐 어제는 이제 대장이 됐는데 이렇다면은 그 전에 계속 지지부진하던 종목들 로봇주들이 계속 지지부진했어요. 사실은. 근데 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 삼성이 이제 투자한다는 얘기 나오면서 하향해서 꺾으려는 준비를 합니다. 이게 과연 진짜로 이제 다시 반등이 나오는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. 그래서 로보티즈, 그다음에 뭐 유일 로보티즈라고 또 강하게 시세가 나왔던 종목들이 있죠. 얘네들이 하락을 멈추는지 이런 것들을 볼 필요가 있어요. 주춤했던 이 로봇 섹터들이 그 삼성 효과로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효과로 좀 나비 효과가 나오는지를 관심 갖고 볼 필요가 있고요. 또 만약에 관심을 갖고 한번 매수를 해볼까 한다면 지금 자리들이 대부분 저점이 바로 최근에 저점이 바로 요 밑에 있습니다. 이 얘기는 뭐냐면 부담은 적고 그러니까 손실에 대한 거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이에요. 주식을 하다 보면 그러니까 손실에 대한 범위는 적고 위로 기대할 부분이 좀 더 많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좀 보시되 좀 보수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 이렇게 좀 드릴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이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또 말씀이 나오는데 드릴 게 있는데 보유한 종목들이 갑자기 뜬금없이 좀 급등하는 경우들이 요즘에 나오고 있습니다. 그리고 쭉 빠지고 윗골이 만들고 그러니까 내가 가진 종목들이 좀 갑자기 급등을 하는 시세가 나온다면 일단은 현금 확보를 하는 것을 저는 권합니다. 지금 시장 전체적으로 보면은 오늘 이렇게 좀 오른다고 해서 바로 살아나진 않을 거예요. 또 다시 충격이 나올 수도 있고 그래요. 그러니까 이런 시장에서 내가 예전에 마이너스 20일 때는 마이너스 10만 돼도 좋겠어 이런 얘기하죠. 그러다가 본전 오면 이러다가 수익 가는 거 아니야 이런 욕심이 생깁니다.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내 종목이 좀 근접해 온다면 보유한 그 단가에 근접해 온다면 현금을 어느 정도 비중을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.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거는 현금은 최소 30에서 50 이상은 갖고 가야 되는 시장이라고 말씀드리는데 그런 말씀 좀 명심해 줬으면 제 계좌는 아니지만 이 시장을 좀 헤쳐나가는 데는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삼성전자 말씀을 오늘은 좀 많이 계속 드릴 수밖에 없게 되는데 삼성전자가 지금 올라온다고 해서 이럴 건 아니잖아요. 근데 이 삼성전자를 투자하는 그런 분들이 좀 많으세요. 그러면 이렇게 박스를 하나 만들어 보고 최근의 저점에서 지금 저점을 올리고 있습니다. 그럼 최근에 보면은 저점을 어떻게 보면 올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. 우리가 업황이 안 좋다고 하지만 계속 안 좋을 건 아니잖아요. 지금 삼성도 투자를 하고 그렇고. 근데 최근에 요 57,000원, 58,000원 지금 가격 상단으로 해서 이거를 모아가는 투자를 하는 거는 어떤지 한번 생각해 보시거나 또는 그 2년이든 3년이든 적금을 해갔을 때 삼성전자를 모아가는 것과 비교를 했을 때 어떤 게 기대 수익 이런 게 높을지 이런 걸 생각해 보면서 과연 삼성전자는 지금 투자를 할 때인가 트레이딩을 할 때인가를 생각해 보실 필요도 있다고 봅니다. 저는 삼성전자는 트레이딩 관점으로 보시지 말고 적금하듯이 2주에 한 번이든 한 달에 한 번이든 내가 정한 가격 바운더리에 오면은 그때만 천천히 적금처럼 보는 게 어떤가 그런 말씀을 한번 감히 한번 드려봅니다. 지금 삼성전자 저는 상당히 괜찮은 자리라고 봅니다. 물론 이 저점을 깨면은 안 사면 됩니다. 꼭 우리가 쫓아가서 그런 거를 살 필요가 없다는 거 한번 말씀드리고요. 또 지금 중국 관련해서 리오프닝 계속 얘기가 나옵니다. 이제 본격적으로 중국 관광객들이 들어올 거예요. 그럼 우리가 화장품도 보고 호텔도 보고 그러는데 면세점을 갖고 있는 그 백화점 기업들 신세계 이런 종목들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. 최근에 보면은 기관 수급도 들어오고 있고 기관들이 지금 막 나가는 그 시장에서도 들어오고 있고 바닥에서 이렇게 좀 오르락 내리락하면서 에너지를 좀 모으는 흐름들이 있습니다. 또 마찬가지로 롯데 쇼핑도 백화점 갖고 있죠. 얘네들도 바닥에서 수급과 함께 올라오고 있습니다. 살펴보시면 외국인 기관들이 좀 받쳐서 들어오고 있죠. 이런 종목들 우리가 리오프닝이 돼서 중국인들이 온다고 해서 앞전에 말씀드린 여행주인 하나투어나 모두투어 이런 애들만 있는 게 아닙니다. 면세점 우리도 이제 놀러 나가잖아요.
네, 제가 작년에 말씀드렸다시피 하나투어 관련해서 말씀드릴 때 카드 사용액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했죠. 그게 어디서 쓰일까요? 우리 여행 갈 때 다들 뭐 앵커님이나 저나 남자니까 잘 모르지만 여성분들은 일단은 먼저 뭔가를 준비하고 가죠. 네, 그러니까 면세점이 있는 이런 백화점에 관련된 종목들 한번 보면 될 것 같고요. 마치 현대백화점도 뭐 면세점 갖고 있고요. 또 호텔신라도 당연히 면세점, 네, 벌써 이렇게 올라와 있잖아요. 이런 종목들 한번 살펴보시고 또 중국 관광객들이 몰려오고 외국 관광객들도 오고 그러면 일전에도 말씀드려서 잠깐의 시세가 나왔지만 아직도 이 자리에 머물고 있는 글로벌 텍스프리 사후 면세점 관련입니다. 당연히 실적은 좋지가 않아요. 앞으로 좋을 것만 남아있는데 이런 흐름들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 오늘 오후가 됐으면 하고요. 그리고 또 살펴볼 차트들이 삼성전자를 필두로 바닥에서 살짝 이슈와 함께 고개를 드는 애들이 있습니다. YG 엔터테인먼트라든가 네, 이런 거 지금 새로운 그룹들이 또 데뷔를 한다고 했잖아요. 그리고 G드래곤, 네, G드래곤도 재계약하고 또 새 앨범을 이제 올해 낸다고 하니까 이렇게 그동안 좀 지지부진했던 또 악재도 좀 없어졌어요. 양현석 대표의 그 악재도 좀 수면 아래로 내려갔으니까 이런 종목들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고 또 2차 전지 관련해서 실적이 상당히 좋은 엔캠이라는 종목들이 있습니다. 네, 한번 재무제표 보시면 깜짝 놀랄 정도 실적이 좋아지고 있고 또 감기약 관련해서 중국 관련 지금 중국 관련 모멘텀은 계속 사그라들지 않고 있는데 감기약 관련해서 하나제약 감기약이 품귀 현상이 난다 이래갖고 좀 이슈가 된 거는 그 원료가 다 대부분 80%가 중국에서 만든다고 합니다. 그런데 우리나라의 코롱 글로벌하고 이 하나제약만 공급망을 갖고 있대요. 그러니까 이 종목들 마침 거래가 5일선, 120일선 돌파하는 거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. 이런 흐름이 보이고 있습니다. 이 변동성이 크니까 안전하게 천천히 한번 보면서 살펴볼 필요가 있고 또 지금 주춤한 컨텐츠 관련 종목들 네, 쉬는 애들 근데 밀리지를 않습니다. 어제도 말씀드렸는데 A스토리 그다음에 뭐 버키 스튜디오 이런 종목들 바닥에서 계속 뭔가 에너지를 모으는 종목들 그리고 또 뭐 바이오 플러스라든가 이것도 리오프닝 관련된 겁니다. 그리고 아모레지 그리고 선진 뷰티 사이언스 이렇게 뭐 그다음에 뭐 한국 화장품 제조라든가 이런 다양한 리오프닝주들이 있으니까 이런 종목들 어제 말씀드린 뭐 신라 SG 이런 것도 바닥에서 올라다가 시세가 계속 나오고 있죠. 이런 종목들 살펴보시면 아마 좀 이 시장을 헤쳐나가는데 오늘 오후 시장에서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. 네, 방대한 시장 속에서 많이 범위를 좁혀 주셨네요. 자, 그럼 추천주 들어가기 전에 목표가 도달 종목 하나 있습니다. 루닛이 되겠고요. 12월 28일 날 거의 연말에 또 말씀을 해주셨던 내용입니다. 18% 이상의 수익률이 났는데요. 이 종목 어떻게 할까요, 전문가님? 네, 이제 뭐 강한 녀석들에서부터 저를 봐오신 분들이라면 신전문가는 지금 이제 반 덜겠지 이렇게 예상할 겁니다. 맞습니다. 목표가 이렇게 오고 그러면은 남은 물량, 본인 갖고 있는 물량에서 반은 수익 실현하십시오. 네, 반은 일단은 확실하게 내가 가지고 가야지 내 돈이 되는 거잖아요. 네, 그렇게 하시고 나머지 반은 한 36,000원 정도 설정하고 목표가 위로 좀 더 갈 수도 있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. 이 종목이 특히 말씀드린 게 제가 개인적으로 바이오를 되게 안 좋아하는 이유가 임상, 1상, 2상, 3상 막 이런 게 있는데 이 회사는 그래도 솔루션을 공급하는 회사입니다. 그리고 AI에도 연결이 돼 있어요. 그러니까 딥러닝 기술을 갖고 활용하는 좀 독보적인 그런 회사다 보니까 지금 흐름이 상당히 좋습니다. 대신 손절가를 좀 상향을 하면 될 것 같아요. 손절가를 3만 원. 그러니까 손절이 아니죠. 마이너스 손절이 아니라 플러스죠. 플러스. 그러니까 3만 원 이탈만 안 하면 나머지 반은 그냥 36,000원까지 한번 가져가 보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. 또 만약에 36,000원을 가게 되면 이제 이 시간이 또 오면은 그때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네. 자, 계속해서 목표가가 상향 조정됐으면 합니다. 루닛과 관련해서 18% 이상의 수익이 났다라는 부분 전략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. 자, 그럼 오늘 어떤 종목 보십니까? 네, 오늘 바로 말씀드릴게요. 네, 바이오 플러스라는 종목이고요. 잘 아시다시피 바이오 플러스는 그 필러 제품 만드는 회사입니다. 그러니까 리오프닝 관련 미용, 피부 미용하고도 연결이 돼 있는 그런 섹터고요. 또 지금 여기 차트를 보시게 되면 최근에 이 강한 음봉이 나온 적이 있지만 아마 물량을 뺏는 흔적이라고 보고 또 제가 이제 항상 말씀드리는 게 테마에도 좀 편승이 되는 것도 좋지만 제일 중요한 건
실적입니다. 실적이 370억에서 560억, 거의 한 40~50% 정도 성장을 하고 있고요. 중국의 이제 위드 코로나 정책하고도 연결이 돼 있고 그 제품의 중국 수요가 증가된다는 기대, 그리고 사상 최대 실적,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회사에 빚이 없어요. 네, 그 재무제표가 상당히 좋습니다. 그리고 차트적으로 봤을 때 최근에 이 저점 한 6,400원을 이탈하지만 않으면 위를 향해서 갈 수 있는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. 그래서 바이오플러스를 추천하고요. 진입가는 현재가에서 아래로 3분할해서 진입하는 거 항상 추천드리고요. 손절가는 6,400원, 그리고 목표가 8,800원 설정하고 대응하면 될 것 같습니다. 네, 바이오 플러스 오후장에도 잘 보겠습니다. 감사합니다, 전문가님. 감사합니다. 신성환이었습니다. 네. 자, 전문가님과 함께 해봤습니다. 지금까지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해 드렸습니다. 하지만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으니까요. 이 부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. 오후장도 힘내십시오. 고맙습니다.